이 아베 정부의 한국을 대상으로 한 경제 침략이 본격화되면서 일본 내에서조차 일본 국민들이 반아베 시위를 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국내에서는 일부 지식인과 사회운동가라고 자처하는 인사들의 아베 찬양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분석에는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서해부 신태영 기자 나왔습니다. 자, 신 기자, 워낙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고 또 듣기 거북한 얘기를 지나서 저 정도는 좀 심각하지 않은가, 이런 수준의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죠? 정리를 해왔죠? 예, 말씀하신 대로 망언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최근에 화제가 되고 좀 문제가 있어 보이는 것 위주로 정리해봤습니다. 이제 뭐 소위 말하면 망언 6인방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는데요. 먼저 그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그 망언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예. 그 일본 아베 총리에게 사과한다는 발언이 있었죠. 국민으로서 사과한다. 우리 정부가 이제 뭐 지도자가 무능해서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사과한다. 이런 발언이었는데 좀 포털 실검에도 오르고 좀 그리고 방송에도 나와서 좀 화제가 많이 됐었습니다. 예. 예.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 이것만 그런 게 아니고 또 저거보다 더 어처구니 없는 발언도 있었죠. 자신의 딸과 위안부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본인은 뭐 원망하지 않겠다, 이런 일본 한 70년 전에 정말 모범적인 천황 시민, 이렇게 봐야 될까요? 어처구니 없어서 이 문제를 특히 이제 죽순 대표 같은 경우에 발언을 되짚어봐야 되는가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만, 지금 한국에서 이뤄지고 있는 어떤 이 발언의 수준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지금 같이 보고 있습니다. 이 주국순 대표 말고도 또 다른 망언이 있죠? 예, 좀 더 무게감 있는 사람인데요.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이 있습니다. 예. 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1965년에 그 한일 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이제 없어졌다,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당시에도 나온 말이, 한국 정치인 중에서 개인 청구권이 이제 없어졌다고 발언한 사람은 이분이 처음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좀 문제가 될 만한 이야기였다고 봅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겠죠? 저 발언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예, 그 YTN의 노정현의 뉴스쇼라는 프로에서 이제 한 발언입니다. 예. 자유한국당 측에서는 이 개인 청구권은 없다는 것이 일종의 어떤 그런 판단이다, 법적인 판단이다. 그리고 대법관들 중에서도 저렇게 보고 있는 일부 소수지만 그런 의견들이 있다라고 소위 말해서 쉴드를 치더군요. 근데 그것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는 의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본에서도 지금 뭐 아베라든지 또 고노야로라든지 그런 일본 침략의 한국에 대한 경제 침략의 선봉에 선 이 전범의 후예들도 그 개인 보상 청구권은 남아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어떤 논리에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 다음 또 누가 있죠? 예, 이제 좀 가장 민감하다고 할 수 있는 위안부 피해자에 관련된 망언이 있습니다. 예. 그 식민지 근대화론으로 유명한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의 주장입니다. 예. 그는 최근에 그 공동으로 저서를 낸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서 이제 여인들이 공창으로 향할 때 이제 설렐 수도 있었듯이 위안부도 그러했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해서 뭐 위안부를 설렘하고 좀 동일시하는 그런 좀 망언을 했었습니다. 지금 강의하고 있는 과목이 뭡니까? 네, 이분이 지금 명예교수라서 이분이 원래는 그 경제학과 출신입니다. 예. 비유가 좀 심할지는 모르겠으나 본인의 딸과 아내가 그런 위기의 상황이 있었을 때도 저렇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가 참 의문입니다.
다음 또 얘기가 있죠. 이번에 종교계입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는 좀 더 빨리 보시겠습니다. 이제 을사조약 때부터 이제 일본이 식민지 기간 내내 조선을 개화했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네, 좀 이거는 유명한 이거는 그 지만원 소장 얘기군요. 종교계 얘기가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방송에 나서 화제가 됐는데 한국은 이제 전범 국가이고 일본처럼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이제 독립을 인정해준 은혜를 이제 현재 원수로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한 손종원 목사의 발언이 있었고요. 네. 그리고 그 일본이 아니더라도 조선은 어차피 멸망할 운명이었다. 그리고 일본의 그 국가에 대한 이제 순종을 배우자라고 이제 정동수 목사가 발언을 했습니다. 예.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방송에 나와서 이제 기독교계의 일이기 때문에 또 화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지만원 씨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 목사라는 분들, 이분들이 왜 이런 얘기들을 자꾸 쏟아내는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불교나 천주교 같은 데서는 이런 비슷한 망언은 감지된 게 없습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3대 그런 종단 중에서 불교와 천주교는 그래도 좀 뭐라고 할까요? 몸을 좀 조심해야 하는 분위기인데 개신교는 좀 정치화가 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부 분들이. 그래서 그렇게 정치화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발언도 나오고 이제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부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 소수 인원들의 그 이런 발언이 개신교 전체의 의견은 아니라는 것, 이것은 분명히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 목사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건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이제 이분들이 아무래도 대형화와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일부 대형 교회에서 특히 좀 이런 발언들이 네. 좀 나오는 편인데요. 그래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을 그 관철이나 주장을 할 수 있는 위치에 더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개신교가 이제 과거사를 보면은 이제 어떤 반국 감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좀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다. 그 실향민들이 이제 과거 유교전쟁 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내면화하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좀 시간이 흐르다 보니 좀 일본하고도 좀 이런 발언을 하게 되는 지경까지 오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신 기자는 종교에 대해서 또 연구를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질문을 좀 했습니다. 물론 이 소수 목사들의 발언이 우리나라 개신교의 전체적인 의견을 뜻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이건 분명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주옥순 대표나 송원석 의원, 이영훈 교수, 이 세 사람들의 발언들, 비슷한 류의 발언들이 특히 더 문제가 되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게 어떤 겁니까? 예, 뭐 그냥 듣기에도 이제 감정상 이제 사람들이 분개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이들의 발언은 일본 정부가 과거사 문제를 피하고 부정하는 발언과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주옥순 대표 발언을 한번 다시 보시죠. 이것은 한국의 국제법을 어겼다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발언과 대응이 됩니다. 그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 과거사에 대해서 발언을 안 하다가 이제 하도 이제 그 경제 침략에 대해서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제 한국부터 법을 지켜라라고 하는 과정에서 저는 발언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송원석 의원의 발언도 다시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일본 외무성의 개인 청구권을 주장하는 한국 측의 주장이 이제 터무니없다. 이제 이런 주장하고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고노야로 같은 경우에는 고노다로 같은 경우에는 그 과거에는 개인 청구권이 남아 있다는 입장을 견지했었죠. 그 전에도 일본 정부 내부에서는 개인 청구권 남아 있다는 것이 일본의 일관된 입장이었죠. 하지만 이제 국가 배상을 계속 원하는 것이니까 일본 사법부에서는 그렇게 판단을 한 것이고, 그래서 개인 청구권으로 해서 기업들에게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나을 것이다라는 그 일본 내 일부 양심 있는 법조인들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우리나라에서 미쯔비시라든지
이 전범 기업들에게 그 청구를 한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아무도 주장하지 않는 저런 주장을 일부러 하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나 이렇게 또 생각이 되는군요. 예, 계속하시죠. 예. 그 다음에 이용훈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위안부 같은 경우 이제 자발적으로 이제 향한 여성들이 있었다. 이런 주장이었습니다. 어떤 속이거나 강압적으로 끌고 가지 않았다. 따라서 이제 뭐 일제 같은 국가의 책임이 이제 없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네. 이것은 아베 총리의 보좌관의 주장과 결이 비슷합니다. 이 사람도 좀 최근에 이제 발언을 했었는데 이제 위안부 문제에서 불법성을 자신은 과거 조사를 했더니 찾을 수가 없었다. 그러면서 이제 한국을 이제 뭐 입에 담기 힘든 좀 무슨 관광국 이렇게 좀 비하를 했었죠. 예. 지금 보면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에토 세이치 세이아츠입니까? 총리 보좌관. 참 용기가 대단하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에 망언으로 화제가 된 사람들 더욱더 주목이 되는 것은 사회적인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때그때 색깔을 바꿔가면서 아주 독설 내지는 망언 그런 것을 쏟아내는 그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과거에도 어떤 말이 있었는지 좀 정리를 했죠? 예. 이번에 망언으로 화제가 된 이제 6인방 중에서 이제 특히 또 과거에도 이제 좀 문제되거나 논란되는 말이나 행동을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옥선 대표 같은 경우는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과거 자신의 딸이나 어머니가 위안부라도 일부를 용서할 수 있다. 그렇게 발언을 했었고 세월호 유족을 비하하는가 하면 촛불 집회에 참석한 여고생을 폭행을 한 혐의로 검찰 조사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이용훈 교수는 이제 과거에도 위안부 피해자를 뭐 성매매에 비교하다가 한번 사과를 한 적도 있지만 계속을 해왔고 또 이것은 망언이라기보다는 논란인데 건국적 논란을 이제 촉발했으며 그리고 또 최근에는 자신을 취재했던 기자의 마이크를 파손하고 가격해서 이제 또 화제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만원 소장은 다 많이들 아시다시피 5.18 북한 개입설로 유명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제 일본 언론에서도 이용훈 교수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인 이우현 낙성대 경제연구소 소장 등 그런 친일적인 발언을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결국 일본의 입장을 정당화하는데 이런 사람분들의 발언이 이용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이우현 교수가 낙성대에 있는 교수입니까? 이런 대학이 진짜 있군요. 한국에 있는 겁니까?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좀 확인을 좀 하길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보도해드린 바대로 지금 6인방이라는 말을 썼는데 6인방은 사람이 누구누구죠?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주옥선 엄마 부대 대표 그리고 송원석 자유한국당 의원 이영훈 서울대 명예교수 그다음에 지만원 소장 그리고 그다음에 송정훈 목사와 그다음에 그 정동순 목사 이렇게 됩니다. 지금 우리 신 기자가 취재를 잘 해왔는데 저도 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다 보면은 특히 이제 주옥순 대표나 지만원 씨 같은 주 씨나 지 씨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도 그 국정농단 사태 때도 뭐 그 이전에도 이런 좀 주목을 받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는가 하는 발언들 좀 많이 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어떻게 공천을 한번 좀 받아볼까 이런 속셈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도 한 10수년 정도씩 이렇게 활동을 했는데 공천은 못 받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공당이고 거대 정당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사람들을 많이 포용해야 되는 입장에서 이런 좀 극단적인 발언을까지 품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것을 무시하고 다루지 말아야 되는 것인데 개탄스러운 마음에 다루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6명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계속 밀착해서 또 취재를 해주기 바랍니다. 오늘 수고했습니다.